여러분들 잘 계셨어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 베리어블의 개념과 그리고 컨스턴트, 오퍼레이터, 그리고 베리어블, 컨스턴트, 오퍼레이터가 합쳐서 익스프레션을 만들고 익스프레션은 이밸루에이트가 돼서 밸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스테이트먼트, 특히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양한 오퍼레이터의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결합법칙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컨트롤 스트럭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LC3 머신 인스트럭션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머신 인스트럭션들은 시퀀셜하게 수행이 되고 그리고 컨디셔널 브랜치나 또는 점프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넌 시퀀셜하게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쉬운 형태의 컨트롤 스트럭처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 쉬운 컨트롤 스트럭처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이 쉽게 될 텐데요. C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또는 뭐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컨트롤 스트럭처를 제공해 주나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일반적으로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제공하는 컨트롤 스트럭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취하고 끝난 다음에는 다음 액션을 취하고 끝난 다음에는 다음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두 번째 컨트롤 스트럭처가 컨디셔널이 되겠는데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주어진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액션 A를 취하고 만족이 안 되면은 액션 B를 취하는 이런 것이 컨디셔널 컨트롤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터러티브, 이터레이션에 해당하는 컨트롤 스트럭처가 될 텐데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계속해서 액션을 취하다가 만족이 안 되면은 이 빠져나가는, 다시 말해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어떤 액션을 계속 수행하는 그런 컨트롤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셋 다 모두 한 군데서 들어와서 한 군데로 나가고 한 군데서 들어와서 한 군데로 나가고 한 군데서 들어와서 한 군데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액션이 나머지 어떤 액션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액션이 싱글 엔트리의 싱글 엑짓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요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요 구조가 싱글 엔트리, 싱글 엑짓이기 때문에 요 액션이 이렇게 이터러티브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오더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이 컨트롤 스트럭처를 반복적으로 또는 재귀적으로 리커시브하게 계속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알고리드믹한 스트럭처를 어떤 거라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개념이 되는데요. 실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전체 알고리즘의 흐름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하고도 일치가 되고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컨트롤 스트럭처를 반복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이 레벨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작업은 이런 컨트롤 스트럭처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의 이그젬플을 좀 살펴보고요. 예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바뀌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본 강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스트럭처에서
이제 컨디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을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요. C에서는 if문이라는 것이 있고 if else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스위치 문이 컨디셔널에 해당하는 컨트롤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터레이션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한 계속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데요. C에서는 while 문, for 문, do while 문이 이러한 컨트롤 스트럭처에 해당되는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문은 간단한데요. 여기 if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고 조건이 나오고 액션이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액션을 취하고 만족이 되지 않으면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를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컨디셔널 이터러티브 컨트롤 스트럭처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편의에 의해서 다르게 생각하면은 요것을 이용해서 뭐 양쪽 것을 다 이뮬레이트 할 수가 있고 요걸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개도 이뮬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 것들은 있느냐? 단지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나머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표현이 간단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좀 부수적인 컨트롤 스트럭처의 이 변형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if else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if else는 어떤 모양인가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걸 수행하고 만족이 안 되면 이걸 수행하는 건데 if는 요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 수행되는 부분이 null인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컨디션은 임의의 C 익스프레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true, false의 값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배웠듯이 익스프레션에서 제로면은 false가 되고 제로가 아닌 모든 값은 true가 되니까 임의의 C 익스프레션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액션 부분에 있어서는 싱글 C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스테이트먼트를 수행을 하고 싶으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브레이스로 그 스테이트먼트들을 감싸 가지고 하나의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살펴보면요. 이건 x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걸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여기로 가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x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두 개의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줄을 맞추면 마치 조건이 만족이 되면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C에서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 뒤에 나오는 싱글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을 하니까 요 스테이트만 조건이 만족이 되면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먼트는 조건과 관계없이 이 if문이 끝나면은 시퀀스의 형태로 시퀀스 컨디셔널 컨트롤 스트럭처의 형태로 이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실행되는 그러한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액션에 따라서 여러 스테이트먼트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러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로 묶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뭐 나이가 0살보다 뭐 같거나 크고 11살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뭐 이 값을 1만큼 인크레먼트 시켜줘라. 또는 month라고 하는 베리어블의 값이 4거나 또는 6이거나 또는 9거나 또는 11이면은 뭐 이런 문장을 프린트해라. 뭐 좋은 예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수하기 쉬우신데요.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 마치 여러분들이 x가 2의 값을 가지면은 요걸 수행을 하고 아니면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여기 이퀄 사인이 두 개 있어야 되겠죠. 그게 그 이퀄리티 오퍼레이터 둘이 같은가 다른가를 판단하는 그 오퍼레이터인데 이 경우는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이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의 값은 어사인 되는 값이니까 요 익스프레션의 값은 항상 2가 되겠죠. 그리고 2는 넌제로이기 때문에 항상 true가 돼서 이건 항상 실행하는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퀄 사인이 하나 있는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하고 두 개 있는 이퀄리티 오퍼레이터는 여러분 잘 주의해서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실수는 했지만 컴파일러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C 문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디버깅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경우는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걸 수행을 하는데 수행해야 될 부분이 다시 if문이어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요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요 두 조건을 AND한 경우 요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if 스테이트먼트에 대응되는 좀 코드들을 살펴보면은 만약 x의 값이 2랑 같으면은 y의 5의 값을 어사인하라 그러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일단 x의 값을 로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x가 옵셋이 0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r0에 x 값을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r0에 마이너스 2를 더해 가지고 이 더하는 것의 목적은 테스트하기 위한 거죠. 그 뒤에 곧장 브랜치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더한 것이 제로가 되면은 그러면은 조건이 만족이 되고 그렇지 않고 네거티브나 파시티브면은 조건이 만족이 안 된 경우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브랜치에서 이제 내려오는 경우는 이제 이 둘을 뺐을 때 0인 경우이기 때문에 조건이 만족된 경우여서 요걸 요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현한 것이 요 세 개의 머신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그래서 R1을 클리어하고 해서 R1에 5의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5의 값을 Y에다 집어넣는 게 되겠죠. 이 경우는 Y가 스택에서 얼로케이트 될 때 옵셋이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f else의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건이 만족이 될 때 취해지는 액션, 그렇지 않을 때 취해지는 액션이 둘 다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만약에 x가 true면 non-zero면은 이걸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즉 x의 값이 제로면 이걸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대응되는 머신 인스트럭션을 보면은 이제 x 값을 일단 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제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else 쪽으로 가서 이쪽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 될 텐데 요 코드나 요 코드를 어떻게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번역하는가는 변환되는가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예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y의 값을 r1으로 가져오고요. 그래서 y가 offset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y의 값을 1만큼 그 증가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값을 1만큼 증가시켜주고 그걸 y에 다시 스토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value는 y 값이 되고 근데 그 value가 사용되지 않으니까 뭐 특별히 뭐 우리가 할 게 없고 그 액션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y의 값을 1만큼 증가시켜 주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가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z의 값을 1만큼 감소시켜 주는 건데 z가 offset이 마이너스 2라는 것만 알면은 똑같이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플러스 1을 해주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해준다는 차이뿐 뭐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코드도 여러분들 따라가 보시면은 별 어려움 없이 제대로 번역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조금 그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인데요. 이렇게 if문이 있고 if else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else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 else가 요 if에 붙어 있는 if else 같은데 이걸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이런 건데요. 그걸 다르게 보면은 이 if문에 else가 붙어 있고 요건 조건이 만족될 때 수행되는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좀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스페이스나 이렇게 인덴테이션 줄을 맞춘 것은 컴파일러에게 아무런 그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문장들을 그냥 쭉 연이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C 컴파일러는 그 똑같은 그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은 이해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인덴테이션을 하는 거지 C는 뭐 이렇게 썼다고 해서 꼭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C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룰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else가 있으면은 가장 가깝게 else를 가지지 않는 if문에 연결되는 거로 그렇게 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의미를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여기에 싱글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지만 여기에 브레이스를 이렇게 쳐서 요 if 안에 들어있는 if else 문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f else를 이렇게 연이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조건이 이러면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else 다음에 이게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근데 그 전체 하나의 문장이 다시 if문이어서 if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걸 하고 그리고 else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else에서 다시 그게 if 문장인데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거고 else가 되면 이거여서 그 문법적 구조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개념상으로선 if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뭘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뭘 하고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또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뭐라고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되면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게 금도끼냐 은도끼냐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이걸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그 if else를 이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 4월, 6월, 9월, 11월이면은 뭐 30일이 있는 달이라고 프린트하고 1, 3, 5, 7, 8, 10, 12월이면은 31일이 있는 달이라고 뭐 프린트하고 만약에 2월이면은 뭐 28일 또는 29일 있다고 프린트하고 아무것도 아니면은 그건 그 달에 해당하지 않게 되겠죠. 1서부터 12에 해당하는 숫자가 아닐 테니까 그러면은 뭐 에러 메시지를 프린트하고 이런 그 문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 본 것이 이제 컨디셔널이고 이제 이터러티브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while, test, loop body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테스트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될 때까지 계속 만족이 되는 한 계속 이걸 실행을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 뭔가 테스트의 조건에 참여하는 걸 바꿔가지고 이게 언젠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true인 한 다시 말해서 non-zero인 경우 계속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테스트는 이 안에 있는 액션 부분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테스트가 일어난다는 거 주의 있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은 이제 x의 값을 0으로 하고 x가 이제 10보다 작으면은 계속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하고 x의 값을 증가하고 또 테스트하고 하니까 결국은 0서부터 9까지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10일 때 x가 10일 때 빠져나가는 것이 될 텐데 이걸 그 머신 인스트럭션의 코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죠. x를 0으로 초기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뭐 익숙하시죠. 0의 값을 만들고 그걸 x에 스토어하고 그 다음 이제 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x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0을 더해주는 그래서 10을 빼주는 작업을 해서 그게 결과가 제로나 이 파시티브인 경우는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고 이제 조건이 그 false인 경우니까 true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ntf는 실제 뭐 그 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펑션 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펑션을 배울 때 저희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코드는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한 다음은 룹으로 가서 다시 x의 조건을 그 테스트해 갖고서 요 x가 10보다 작은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머신 인스트럭션의 코드로 그 컴파일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한 룹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 조건이 룹 바디가 실행되는 동안 전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그저 무한히 이 스테이트먼트를 수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은 당연히 방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끝나지 않는 그 프로그램이 될 테니까. 그래서 항상 그 이터러티브한 컨트롤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그게 궁극적으로 그 끝이 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작업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or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or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여기 뭐가 나오고 세미콜론 테스트가 나오고 세미콜론 리니트 이렇게 하고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랑 같은가 하면 이런 식의 코드와 같게 되겠습니다. 여기 요게 실행이 되고 요 테스트가 while문의 테스트가 되고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들어가고 리이니트가 여기 들어가는 이러한 while문하고 이퀴벌런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코드라고 하면은 i의 값이 0서부터 i의 값이 12보다 작을 때 이걸 계속 수행을 하는데 수행할 때마다 i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이 for 문장을 while 문장으로,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while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이것과 똑같은 C 프로그램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나온 코드도 앞에 코드와 같게 됨을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for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리면, 이건 뭐 0서부터 여기 이퀄 사인이 있기 때문에 10까지 프린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이렇게 레터의 값이 캐릭터 A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C가 0일 때는 A가 찍히고 1일 때는 B가 찍히고 C 더하기 1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뭐 C가 찍히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D가 찍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이걸 0으로 초기를 하고 이게 0서부터 16이 될 때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하는데,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요 값을 1만큼 증가를 시키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0일 때는 left shift가 한 bit도 안 되니까 1이 그대로 맨 끝에 있고 이거랑 AND 시키면은 요게 조건이 만족이 될 때 non zero인 경우는 요 값에 가장 오른쪽 least significant한 비트가 1인 경우 요게 세팅이 되겠죠. true가 되겠죠. 그때 이제 1 증가시키는 게 되고, 이게 1이라 그러면은 1을 한 비트 shift해서 이거랑 AND를 시키니까 least significant bit 바로 왼쪽에 있는 bit이 1이 되는 경우만, 1인 경우만 이게 true가 돼서 이 값이 increment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input value라고 하는 값에 16비트 표현에 있어가지고 1이 몇 개 있는가가 결국 이 프로그램을 다 돌고 나면은 number of ones라고 하는데 세팅이 되겠습니다. 1이 3개 있으면은 요 값이 3이 될 거고, 하나도 없으면은 0이 될 거고, 모든 bit이 다 1이면 1111111이라 그러면은 요 값은 16이 되겠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먼트 안에 액션 부분은 또 임의의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for 안에 다시 또 for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for 안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0일 때 0, 1, 2, 3, 4, 5, 6, 7, 8, 9가 실행이 되고, 1일 때 또 0, 1, 2, 3, 4, 5, 6, 7, 8, 9가 실행이 되고, 이게 반복해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은 0 곱하기 0, 0 곱하기 1, 0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1 곱하기 0, 1 곱하기 1,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곱셈표 같은 것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룹이 네스팅 된 경우인데, 여기에 그 바운드에 해당하는 것이 바깥 룹의 그 룹의 카운터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1인 경우는 이게 1이 되니까 안에 룹이 한 번 돌 거고, 이게 2인 경우는 이게 2가 될 테니까 0, 1 두 번 돌 거고, 그 다음에
3인 경우는 요게 3이 될 테니까 0, 1, 2가 돼서 3번 돌고 그렇게 이 바깥 룹이 안에 룹의 그 카운터 베리어블의 이 카운터 베리어블이 이너 룹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 안에 룹에 도는 횟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터러티브한 구조인데 뭐 for 룹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while 룹으로 변환될 수가 있으니까 뭐 어느 걸 쓰는가 하는 것은 스타일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for 룹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운터를 이용하는 뭐 5번 돌아라, 10번 돌아라 하는 식의 그런 구조에 있어서는 for 룹을 많이 쓰고요. 일반적인 조건이 이 룹을 터미네이트하는 그런 조건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while문을 쓰는 게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어떤 이터러티브한 구조가 있으면은 어떤 거로도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과 어떤 경우 더 이해하기 쉬운가 가독성이 높은가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do whil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while문하고 틀린 게 while문은 테스트가 앞에 나오는데 이건 loop body를 실행하고 뒤에 테스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loop body가 최소한 한 번은 실행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do while문은 이렇게 while문 이퀴벌런트한 while문으로 바꿔 볼 수가 있는데요. loop body를 한 번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 C에서 프로그램 솔빙 하는 것도 앞에 머신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솔빙 하는 것과 같게 스텝 와이즈 리파인먼트인데 우리가 머신 인스트럭션을 쓰는 경우 계속 리파인을 해서 머신 인스트럭션까지 내려가야 되지만 이제 C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프로그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C 스테이트먼트까지만 내려가면 되니까 훨씬 더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이 쉽게 되겠죠.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하기 편한 로직이 시퀀스, 컨디셔널, 이터레이션인데 뭐 우리 이미 다 살펴보고 스위치문은 조금 예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 잠깐 짚고서 넘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파이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파이의 값은 이런 식의 수열의 합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보면은 저는 뭐 전에 본 적은 없지만 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대충 문제풀이하는 스텝이 시작을 해서 초기화를 시작하고 내가 몇 번까지 이 이터레이션 과정을 반복할 건가를 보고 이걸 시리즈를 계산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 이제 몇 번까지 n을 얼마까지 해갖고서 그 합을 계산할 건가 하는 것을 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 조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새로운 텀을 계산해서 더하거나 빼주거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는 뭐 while문을 쓰셔도 좋고 이 경우는 n이라는 그 카운터에 기반한 이터러티브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룹을 쓰시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요 어떤 텀을 이벨루에이트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홀수의 경우는 이 새로운 텀을 빼줘야 되고 아까 마이너스 2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짝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텀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는
if else 구조로 우리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그 코드를 해보면은 이렇게 하고 1서부터 내가 몇 번까지 그 이 텀들을 더하거나 뺄 건가를 하고 for를 쓰고, 그래서 만약에 홀수면은 요걸 더하고, 만약에 이 짝수면은 빼주고, 그래서 이 파이라고 하는 값에 계속 새로운 텀을 더하거나 빼주거나 하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실제 뭐 전체 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인풋도 받고, 그 n을 얼마로 할 건가를 받고, 뭐 방금 전에 살펴본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마지막에 파이의 값을, 이건 그 플로팅 포인트가 되니까 뭐 %f로 프린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소수를, 프라임 넘버를 찾는 건데 100보다 작은 프라임 넘버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희릿하지만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게 나누어지는 수가 2하고 자기 자신인 그런 수를 이제 소수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100 이하의 소수만 찾으니까, 프라임 넘버만 찾으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00보다 작은 프라임 넘버는 100보다 작으면서 프라임 넘버가 아닌 놈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 2하고 10 사이에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수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도 우리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시작해서 초기화하고 요 100보다 작은 프라임 넘버를 프린트하는 건데, 이걸 하나하나씩 리파인을 해보면은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 100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2부터 하는데 100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프라임이면은 프린트하고, 아니면은 다음 넘버로 가는 것을 반복하면 되겠죠. 이건 뭐 while문 같은 것을 이용을 해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for문을 이용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라임 넘버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이제 2서부터 10까지 쭉 나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눠지는 수가 하나도 없으면은 프라임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프라임이 아니니까 프린트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리파인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2서부터 10을 나누는데 뭐 2로 출발을 해서 맨 처음은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10까지 나눠 보는데 이게 나누어지는 게 있으면은, 나누어지는 게 있고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나는 프라임이 아니구나 하고서 플래그를 false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죠. 맨 처음은 내가 프라임이구나 가정을 하고, 만약에 그거에 반하는 물증이 생기면 2에서 10 사이에서 나눠지는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니면은 그때 플래그를 false, 나는 프라임이 아니구나 하는 것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false가 되면 이게 계속 돌아도 밖에 나올 때에 그대로 false로 남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프린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이 이제 그 프라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true, false를 뭐 1, 0 이렇게 그 매크로를 이용하시면은 훨씬 프로그램의 가독성, 리더빌리티를 좋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true는 다 1로 바뀌고 false는 다 0으로 바뀌니까 true가 어디 나오죠? 이게 1로 바뀔 거고 이거 하나인가요? 그 다음에 false는 요거 있는데 요게 0으로 바뀔 텐데 이 경우는 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별 재미를 못 보지만 이게 계속 나오는 경우는 실제 true인 부분을 다 1로 썼다 그러면 다 쫓아가면서 고쳐야 되는데 이걸 그냥 변경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만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훨씬 더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수정하기가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 경우는 이제 요 부분에서 내가 한 놈만 자기 자신이 아니고 나누어지는 수를 찾으면은 게임이 끝난 건데 계속해서 나머지 것까지 다 도는 그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 뒤에 보는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그 피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프라임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을 잡았다고 하면 여기에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은 요 for를 빠져나가서 요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프라임이 아닌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for를 도는 그런 그 비효율성을 없앨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뒤에서 우리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남아있는 하나가 스위치문인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위치가 있고 키워드가 있고 익스프레션이 주어지고 케이스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상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 다음에 액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마다 다 브레이크가 있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을 실수 없이 버그 없이 쓰려고 하면은 그런 식이 좋은데 왜 그런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은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요거면 요 액션을 취하고 저거면 저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 케이스에도 걸리지 않으면은 디폴트에 해당하는 요 액션을 취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케이스별로 다 브레이크를 넣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뭐 4, 6, 9, 11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요 month라고 하는 게 4면은 여기로 가고 9면은 여기로 가고 11이면 여기로 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케이스에 브레이크가 없죠. 그러면은 이게 참 좋지 않은 건데 여기 브레이크가 없으면 여기서 왔다가 그 다음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내려가고 또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게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2일, 3이라 그러면은 뭐 나머지 달도 있지만 우리 그냥 1월하고 3월만 생각하면 뭐 31일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두 개의 불만을 가지는 것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스테이트먼트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로 묶지 않고 그게 if나 y문을 봤을 때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각 케이스마다 이 케이스면 이 액션, 저 케이스면 저 액션 그렇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현재 C 언어에서의 케이스문은 케이스로 가서 액션을 취하고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내려와서 다른 케이스의 액션까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뭐 C 언어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케이스 다음에는 항상 상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이건 에러가 되겠죠. 일리걸이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케이스의 마지막 스테이트먼트가 브레이크가 아니면은 그냥 따라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A가 1이면은 A를 프린트하고 내려가서 B를 프린트하고 C를 프린트하고 A가 2면은 B를 프린트하고 C를 프린트하고 만약에 1, 2가 아니면 C를 프린트하는 게 되는데요. 좋은 건지는 전 좀 물음표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브레이크 문은 우리 그냥 어떻게 하다가 배우게 됐는데 스위치 문이나 이터러티브 그 스테이트먼트 while 문이나 for 문이나 do while 문에서 브레이크가 나오면은 그 스코프 밖으로 빠져나가는 액션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케이스 여기 다음에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게 되고요. for 룹이나 뭐 while 룹이 있으면은 그 룹을 빠져나가서 밖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브레이크 문에 대한 설명인데요. 스위치 문이나 이터러티브 스테이트먼트에서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스위치 문이나 이터러티브 문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컨티뉴 문인데요. 이건 이 이터러티브 스테이트먼트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실행을 하다가 컨티뉴 문을 만나면 현재 이터레이션을 때려치우고 컨디셔널 이밸류에이션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그런 액션을 취해주는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or의 경우는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가는데 reinitialize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의 코드는 실행을 하고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멘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0서부터 20까지 실행이 되는데 짝수면은 아무 작업도 안 하고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면은 요 프린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실행되는 것이 1, 3, 5, 7, 19까지 실행이 되니까 이걸 1로 하고 19로 하고 i는 i 플러스 2로 하면은 이걸 없애고 그냥 프린트문만 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i가 20보다 작은 홀수만 프린트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바꿀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 브레이크가 컨티뉴 대신 있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값이 0이니까 이걸 2로 나눈 나머지도 당연히 0이 될 거고 브레이크가 되면 이 포물이 그냥 빠져나가게 되겠죠.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우리 시퀀스, 컨디셔널, 이터러티브 이걸 반복적으로 또는 리커시브하게 적용을 함으로써 모든 그런 알고리즘ik한 구조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좀 부수적인 걸로 원래 컨디셔널은 if, else가 정석인데 뭐 좀 편의성을 위해서 if, switch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터레이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래 while 룹이 정석인데 for 룹이나 do while 룹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더 효율적인 경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뭐 그 부수적인 건데 컨티뉴 문이나 브레이크 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 컨티뉴음은 이터러티브 스테이트먼트에서 현재 이터레이션을 빠져나가서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가는 기능을 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고요. 브레이크는 아예 스위치문이나 이터러티브 스테이트먼트를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C 언어 아니면 일반적인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컨트롤 스트럭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하나하나 그 C 언어에 대해서 그 정복을 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전체 그 큰 그림을 맞춰가는데 별로 시간이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앞으로 꾸준히 따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수고 많으셨습니다.